매매를 했을 때 이자를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거랑 비교해서 뭐가 더 이득이냐. 그렇죠. 네, 혹시 한국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성균관대학. 아, 괜찮은데 나오셨네. 네, 혹시 그럼 미국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네, 유펜이라고 아이비리그의 도서관에 12시가 넘으면은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미국 개발자 하면 뭔가 느낌이 이렇게 후드 집업을 많이 입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판교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정진모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남부터미널 옆에 서초 1동이요.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그나마 제가 봤던 곳 중에서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잘 맞아가지고 이 집을 이제 매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 매매로 하신 거예요? 네. 요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전세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매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일단 전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내 돈을 누구한테 맡기고 나서 휘둘려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전세는 처음부터 배제를 했고, 요즘은 그런 말 있잖아요. 매매를 했을 때 이자를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거랑 비교해서 뭐가 더 이득이냐.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매매가 더 낫고 이자는 결국은 계속 주니까 계속 여기서 뭐 평생 살지 않더라도 팔고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매수했을 때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집을 당시 매수했을 때 네. 금액이 얼마였나요?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집을 사는데 내 돈 얼마가 들어갔었나요? 한 2천만 원? 아, 그럼 2억 8천이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전세가 2억 8천. 아, 갭으로 사셨던 거예요? 네. 전세를 내가 하는 거는 싫은데 전세를 주는 거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내 돈을 주는 건 싫지만 네. 누가 나한테 돈 준 건 그래도 고맙다. 그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살았었는데 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월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 돈이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서울에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행히 또 서울에 본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간의 월세 생활을 마치고 일단 본가로 들어가서 돈을 모으자 한데, 또 그때 엄청나게 부동산 폭등기였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빌라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근데 빌라까지 오르면은 난 진짜 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단 사고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고 대출까지 껴가지고 이번에 들어오게 됐죠. 아, 우리 선생님께서 2023년 3월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현금 얼마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1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조금 도와주시기도 했죠, 사실. 얼마나 더 주셨어요? 5천 정도 도와주시고. 아, 비과세 딱 맞는 만큼? 그리고 1억을 그럼 모으셨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했죠. 그 월세 살 때도 아예 돈을 못 모은 건 아니고 5,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쳐서 1억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대출은 어떤 대출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로 그럼 이자는 얼마예요? 4.15%였던 것 같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셨겠네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 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제 나가세요? 170, 180? 그러면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한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아, 그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억 5천이 현금으로 들어갔고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그만한 집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어찌됐건 본가가 서울이잖아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네. 그냥 부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왜 그런 선택을 또 안 하셨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느꼈던 건데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4명이서 모였는데 다 결혼 안 한 친구들이에요. 저 빼고 3명이 다 돈 잘 벌어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잘 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왜 집에 사냐 그랬더니 집에 살아야지 돈을 많이 모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독립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하고 싶겠죠. 미국에서도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약간 그 도서관에 한국인들 보면은 되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원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미국병 걸렸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교에 대해서 약간 불신 이런 것 좀 있다가 그다음에 혹시 한국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성균관대학. 아, 괜찮은데 나오셨네. 네, 혹시 그럼 미국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네, 유펜이라고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진짜 신기한 게 반펠트라는 중앙도서관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처음 갔을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4-5시간 잠시. 원래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특히 학부생 친구들을 보면은 도서관에 12시가 넘으면은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진짜요? 진짜로 12시 전에는 막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인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12시가 지나면 9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거의 매일. 왜냐면 저도 거의 매일 있었으니까. 이게 약간 한국인 특성인 거예요. 약간 12시 지나서 공부하는 게. 근데 그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은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물론 막 힘들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얼마나 힘들던 일단 견뎌야지.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은 특성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여유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서초하면 되게 빌라도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저는 예산을 딱 맞추고 검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연봉을 오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거든요, 연봉으로서. 지금은 좀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 빌라들을 좀 찾아봤는데 봤던 곳 몇 군데가 여기 우면동 이랑 그 다음에 저기 잠실에 있는 삼전동.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왠지는 모르지만 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싸.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왜? 이게 양재가 정말 교통의 요지잖아요. 3호선도 지나고 신분당선도 지나고 막. 좋죠. 근데 양재에서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된다는 게 뭔가 살짝 불편해요. 그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에서 양재까지 온 다음에 양재에서 갈아타가지고 남부터미널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아타가지고 한 정거장을 더 온다는 것 자체가 살짝 불편하고 또 강남에서도 걸어오기에는 또 멀고 한 30분 정도? 애매하고 또 버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오려면은 뭐 신사 가가지고 3호선 타고 가라고 막 이렇게 내비에 찍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그 접근성이 이렇게 가격을 또 반영이 됐다. 그렇지 않을까.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미국 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6년 생활을 하신 네. 이 30대 중반의 네. 선생님의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나 네.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이 총 몇 개예요? 2개요. 2개, 거실 하나, 네. 그리고 화장실 하나. 대략 몇 평 정도 되는 집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1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살기엔 좀 불편함은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불편함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은 여기 현관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조금 작네요. 좀 작아요. 여기 사람들이 좀 초대받으면 네. 신발 놓을 때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신발장인 여기다 건가요? 넣으라고요. 여긴 뭐예요? 여기도 신발장.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생각보다 신발이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잘 안 신긴 하는데. 네. 건조기가 왜 있어요? 빨래하고 네. 원래 미국은 건조기 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건조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원래 건조기를 쓰나요? 다 쓰죠. 건조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코인 세탁방에 가가지고 세탁을 돌려요. 한 시간 후에 와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한 30분, 40분 돌려요. 그리고 이제 꺼내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네. 자기 집에 빨래 하는 게 없어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그러니까 물론 좀 잘 사는 친구들은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거기 살 때 제 집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재택을 네.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로션 이것도 있고요. 네. 그 전에 살던 분은 여기 완전 옷방으로만 쓰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요걸 샀어요. 여기도 그냥 옷장? 근데 이 공간에서 옷장을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네, 옷이 그쵸. 그래서 여기도 두고 요것도 두고 네. 요것도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한번 볼 수 있나요?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네. 네. 진짜 이건 궁금한 게 네. 미국 개발자 하면 뭔가 느낌이 이렇게 후드 집업을 많이 입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딱 개발자신데 이거 입으니까 진짜 빼박이거든요. 아니죠. 아니 잘못됐어요. 미국 개발자면은 이렇게 체크무늬 셔츠를 입어줘야죠. 아니 진짜 미국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약간 이미지가 이거 다 맨날 후드 이거 많이 입잖아요. 그쵸. 이게 그렇게 편하나요? 편하죠. 디자인도 좋고 네. 실용성도 있고 더우면은 벗을 수도 있고 추우면은 입을 수도 있고. 제가 동부 쪽에 살았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난방을 안 해요. 미국인의 특성이에요. 추운 겨울에 그럼 어떻게 버텨요? 그냥 추운 대로 버텨요. 진짜예요. 네,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할 거예요. 네, 특히 이렇게 학교 막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막 강의실 이런 거 난방 안 해요. 막 은행 뭐 이런 난방 안 해요. 추운데 그냥 참고 일하는 그냥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국 가기 전에 되게 추위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제가 적응해가지고
저 이제 한국에서 추위를 별로 안 타요. 아, 여기 이제 거실이네요. 그쵸. 거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사실 네. 저번 주인가 한 10명 정도 걸 집들이를 했었거든요. 10명이 이 집에 왔다고요? 저 빼고 10명이었죠. 여기에요? 10명이 다 왔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막 밀고 네. 집에 간이 식탁이랑 의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편의점에서 훔쳐왔냐고 하는데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네. 이케아에 가서 요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요거를 딱 해가지고 하면은 10명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작은 집은 아닌데 10명이 오기엔 좀 근데 작게. 10명은 저도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요. 많이 해봤자 한 6, 7, 8명 정도가 좀 한 맥스인 것 같아요. 이거 나만의 프라이빗한 집이잖아요. 좀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긴 한데 네. 저는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사람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막 술 한잔하고 네. 요리도 제가 엄청 잘하는 거 아니지만 좀 해주면은 막 맛있게 먹고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저번 주에 왔을 때도 파스타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잘 먹더라고요, 나름. 미국은 네. 약 집에서 파티 문화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네네. 왜 미국은 그런 파티 문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이제 음식점이 다 별로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네. 미국은 또 이제 집도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정원이 있고 제가 미국에서 갔었던 집에서는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이거는 베이비 그랜드라고 좀 싼 그랜드 피아노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 앞마당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잘 사는 분이셨어요? 물론 잘 사니까 뭐 그랜드 피아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사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그래 봤자 뭐 여기 서초 그랑자이보다 쌀 거예요. 당시 미국에 샀을 때 어디 쪽에 거주하셨어요? 필라델피아에서 3년 살고 뉴저지에서 3년 살고. 이렇게 막상 내가 내 집을 사보니까 네. 좀 좋은 점이 뭔가요? 임차로 사는 것보다. 좋은 점은 원래 이 TV가 네. 여기 바닥에 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30대라 가지고 이제 목이랑 이제 허리 이런 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조금만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그래서 여기 딱 박아버렸죠. 아이키아에서 그 사가지고 네. 그 못으로 박고 아. 했더니 너 여기 위에 공간도 이렇게 쓸 수가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거. 아, 이게 내 집이니까 가능하다. 뭐 남의 집이어도 가능하긴 했겠지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겠죠. 이것도 한 저번 주에 온 건데 이게 네. 되게 비싼 거라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원래는 가스불이었어요. 근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없잖아요. 이거 원래 아, 가스레인지. 없애버렸구나. 부모님께서 집들이 오셨어요, 혹시? 왔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빌라 사신 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가시죠. 이제 이쪽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침실인데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케아 가가지고 아까 그 저거 조그마한 책상 샀잖아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가지고 네. 여기에 놓을 책장을 지금 살까 생각 중이에요. 책장을 사기 전에 먼저 좀 집 정리를 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책장이 있어야 정리를 하죠. 확실히 쿠팡에서 사면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막 안 들어가잖아요, 책이. 그 사이즈를 재고 샀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궁금한 게 네. 이제 미국에서 한 6년 사셨댔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런 집이면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중심가에서. 근데 미국은 너무 어디냐에 따라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뉴저지나 뭐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뉴저지 북부에 살 때는 그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데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이랑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15분 거리? 네. 이 정도였어요. 되게 가깝네요. 네. 없어서 제가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았을 때 좀 싸게 살아가지고 한 1,300불, 1,400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돈 한 180만 정도 하겠네요. 그 정도 하죠. 근데 원베드라서 그런 거고 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900불, 1,000불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스튜디오가 뭐예요? 원룸. 방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근데 그 대신 크기가 크죠. 우리나라도 막 그 오피스텔은 뭔가 원룸인데도 원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이라고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공개하셨잖아요. 네. 민망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내 집을 공개해준 이유가 뭐예요? 러셀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한국 사회가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그 낮은 거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러셀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하는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네,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